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희망 보건위크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우리는 꾸준함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투자 실력도 꾸준함이 있어야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의 계좌에 활력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상담을 도와주실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월요일도 힘차게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가장 좋은 흐름이 아니었나 싶은데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장 더 자세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우리 네.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연말 연초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증시를 가둬놓고 아무 주요국들 증시가 안 열리는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는 기관들이 선물에서는 대거 순매수를 베팅해놓고 현물에서는 반대매매 신용미수 일부로 터트리기 위한 그리고 저점의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이상하게 우리 증시만 글로벌 증시에서 좀 유독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 화까지 우리 증시가 저점을 찍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손실 중이었던 종목들은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습니다. 자, 블랙스완 장세에서 우리 개별 종목들이 증시가 일시적으로 무너짐에 따라서 손실이 확대됐다면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는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로부터 딱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좀 분위기 반전이 나타나게 된 것 같고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1, 2주에서 길게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나스닥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시청자분들 보유 종목들 또한 조금 더 행운이 터지기를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처럼 여러분들의 종목에 좀 불기둥이 가득하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로봇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계속 테마 부각시키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수급이 강하게 좀 유입이 됐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로봇 관련된 이슈로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좀 그래도 상승장에서 상한가는 아니지만 20% 이상의 장중 상승을 잠깐 안겨드렸던 한 종목에 대한 리뷰만 진행을 하고 오늘 시장 좋았다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로봇 관련주였던 우린 PTS가 과거에 12,000원까지 시세 나온 구간에서 제가 이 거래량 터진 캔들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 자, 그 구간을 이번 12월 폭락장에서 이탈을 했으나 제가 우리 1월달 그리고 12월 말 추가 대응도 고려해서 평단가 낮추시는 걸 고려하신 다음에 이제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22%까지 좀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 로봇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테마가 바닥에서 강한 수급이 오늘 월요일장 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체코와 그리고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우간다라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11초짜리 원전에 대한 수주를 또 한국 수자력 연구원에다가 또 그런 수주를 또 이제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또 우리 시장 장마감하고 나서 또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제가 뽑는 시장의 주도 섹터였다라고 한다면은 내일은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과거에 급등했는데 지금 낙폭을 가져간
저점에 위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다시 테마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종목 상담 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방송에서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을 제가 좀 잘 이야기를 분석 의견을 드리겠지만 자,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은 노랑톡에서도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시장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잘 달려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종목 상담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시황 분석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더 정밀한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노란톡은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많이 입장해서 더 많은 투자 팁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한샘 보내주셨네요. 51,000원에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건자재 가구 테마로 엮이는 한샘. 오늘 또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한샘 종목도 큰 상승세에 나왔습니다. 7%대 올라주면서요. 47,5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수에 나서준 오늘이었습니다. 한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한샘 종목이 가구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 가구 관련주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네. 뭐 네옴시티든 갖다 붙이기 마련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네옴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1,000만 가구 정도의 만약에 주거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어떤 가구가 들어갈까? 우리나라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네. 뭐 납품받는 협력사가 거기다가도 인테리어를 하지 않을까? 네. 혹은 거기다가 가구를 납품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건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가구 이런 관련주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샘은 바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뭐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앞으로 5년 동안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가 지금 우리 정부의 지금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공급돼서 가구 매출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게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가 형성되느냐 자 이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네옴시티 그리고 250만 호 공급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차트 보면서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만 빠르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 종목을 제가 차트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지금 상장 이래 최저점은 아니지만 약 7년 만에 저점을 다지고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짧게 보면은 한두 달, 길게 보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반등을 노려보시면 우리 박스권 상단 영역대까지 좀 충분히 중장기 시세를 노려봐도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짧게 보면은 과거 코로나 터졌을 때 저가가 얼마였는가 하고 보니까 자, 47,000원 구간이었고 그리고 코로나 폭락장 전에 만들어진 저가가 자, 57,000원과 59,000원의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이제 중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57,000원과 그리고 59,000원 구간을 저는 이제 단기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 57,000원과 59,000원을 깨면서 10월 폭락장에서 37,000원까지 낙폭이 있었고 지금은 과거의 핵심 지지선이었던 이 57,000원과 59,000원의 구간이 이제는 한샘 종목의 강한 좀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빠지면 우리 37,000원 저점이 확인됐고 그리고 이중 바닥까지 조정을 받는다면은 저는 1배수 추가 매수 고려하셔도 좋다. 비중 20% 정도가 된다면 한 5에서 10% 정도 자, 빠졌을 때 추가 매수 고려하시고 목표가는 1차
저는 이제 57,000원, 2차 59,000원 플러스 알파의 영역의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57,000원과 59,000원을 도달했는데 여기서 돌파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돌파한다면 위로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57,000, 59,000을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에서의 등락이 예상되므로 자, 우리 57,000원 익절하고 59,000원 익절하고 나머지 비중은 다시 이 종목이 3만 원, 4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바닥에서 제공략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길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짧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달라질 종목일 것 같은데요. 자, 내가 조금 1, 2년 길게 바라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우리 34만 원에서 지금 주가가 4만 7천 원 정도까지 7분의 1 토막이 났고 여기서 1년 기다렸을 때 자, 주가 5만 원 정도 선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약 2배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자, 5만 원 정도 저점에서 우리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 15만 원 정도까지 또 한 3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년, 8년 만에 최저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자, 이 5만 원 구간이 과거에는 우리가 지지 구간이고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5만 2천 원, 5만 7천 원의 매물대가 이제는 이 종목의 단기 목표가가 되고 내가 짧게 볼 거면 여기서 매도 그리고 상황을 보다가 5만 7천 원, 5만 9천 원 구간을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옴시티나 뭐 정택주로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전화로 좀 상담 남겨주시거나 노랑톡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2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1위 가구 인테리어 기업인 한샘이 이 호텔 가구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오늘 목표 가격선 1차, 2차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잘 체크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진 로봇. 유진 로봇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200원, 비중은 10%. 예, 5,200원에 비중 10%로 유진 로봇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오늘 시장 리뷰를 해주실 때도 오늘 장에서 이 로봇 관련 섹터를 짚어주셨었는데 역시나 오늘 유진 로봇 굉장히 큰 강세 흐름을 보여줬네요. 11% 넘게 올라서 4,6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도 터져줬고 장대 양봉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네. 아쉽게도 아직 매수가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예, 예. 어떤 예.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매수 시점을 얼마 선에서 잡아야 될지.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신 걸까요? 예, 예. 추가 매수 내일 해도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궁금하시다고 말씀 주셨던 이 추가 매수 시점과 가격선 저희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네, 우리 반갑습니다. 유진 로봇 종목이 네, 이제 네. 오늘 좀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와서 네. 좀 단기간에 한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두 달 정도 딱 집중하면은 좀 수익으로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종목 자체는 유진 로봇을 좋게 보진 않는데 지금 네. 테마가 로봇 관련된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 주도 섹터였거든요. 근데 네. 우리 테마주들은 갑자기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예. 이슈화가 되면은 그때 갑자기 빵 튀었다가 그리고 네. 급락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오늘 처음으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로봇 관련주들이 처음으로 태동됐던 거는 재작년 1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 네. 12월 달에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장대 네. 양봉을 뽑아내고 나서 유진 로봇이 과거에는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네. 자, 2021년도 연초에 5,000원짜리였던 주가가 거의 네. 마이너스 40%가 무너지고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이 장대 양봉을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자, 그때부터 이제 삼성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자, 이런 네. 쪽으로의 테마가 부각되면서 이 저점 3,000원 네. 그리고 상한가 기록한 캔들 4,000원, 수급 들어온 캔들 4,200원 대비 8,000원까지. 네. 여기서 여기까지 뭐 개월수로 따지면은 한 달 만에 단기 급등 나왔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네. 한두 달 만에 또 8,000원까지 또 시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 우리 네. 작년 연초 그리고 재작년 연말에 한번 로봇 관련주로서의 테마가
이런 네. 그림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자, 과거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캔들의 그 시작점까지 낙폭을 다시 반토막 이상 조정받은 네. 상태에서 오늘 뭐가 터졌습니까? 거래량과 매수세가 저점에서 터졌어요. 그럼 네. 이 저점에서 터진 매수세가 자, 과연 세력들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이 캔들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과거처럼 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한번 딱 터지니까 네. 그때부터 한 달 동안 테마가 이동을 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고 또 한두 달 정도 테마가 또 움직였었는데 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일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 노보 네. 테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수급이 붙고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저는 이 네. 종목의 이제 목표가를 자, 5,800원 수준까지 좀 분할로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자, 5,8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여기 고가에서 한번 거래대금 확 주니까 한번 눌림목 주고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 수반될 때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청자님께서는 올라갔을 때 5,800원에서 일단은 수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나중에 빠졌을 때 이 눌림목에서 어디서 저점을 다지는지를 포착해서 다음번 이제 수익의 기회를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만약에 이제 내일 긍정적으로 뭐 단기 시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네.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좀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다고 해서 내일 무조건 또 100% 오른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조정받았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네. 과거에 우리 처음으로 우리 장대양봉 터지고 여기 캔들의 이 상한가 캔들 우리 작년 재작 2021년도 12월 13일 재작년 12월 연말에 딱 네. 상한가를 치면서 이때 로봇 관련주들이 처음으로 삼성, 로봇,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바이오, 로봇과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 이게 네.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네. 시작된 캔들의 종가가 얼마냐면은 4,150원이고요. 그리고 자, 오늘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시가가 또 이제 4,400원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자, 우리 4,400원을 깨지 않고 그리고 4,15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추가 매수 통해서 눌림목 구간 비중을 늘려서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로 부각될 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추가 매수의 타점은 4,150원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네. 4,400원 부근까지 눌러주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요. 네. 우리 장대양봉 뽑아내고 화수목 3거래일 동안 4,400원 부근 안 깨고 반등할 때 추가 매수 네.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방은 5,800원까지 상방이 열려 있는데 자,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5,800원에 전량 매도하겠다가 아니라 수익권에서 5,800원까지 분할 매도 진행해서 일단 1차 수익을 챙기겠다. 네. 그리고 빠졌을 때 다시 눌린 구간 재공략하겠다. 그리고 그 네. 재공략을 할 때 이 수급 들어온 캔들의 눌린 구간 4,400원이 이제 핵심 지지선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네. 지켜보다가 우리 유진 로봇이 기업은 적자예요. 근데 이게 네. 로봇 테마주가 한번 부각됐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4,400원을 안 깨는데 여기서 또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또 재공략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원님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예,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로봇 테마가 시장에서 오늘 튀어 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좋은 흐름 전망할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가격선 잘 체크해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비보존 제약이요. 비보존 제약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580원에 10%요. 1,580원에 비중 10%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이 비보존 제약 매수 가격이 1,58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1년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 주도할 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을까요? 예, 이전 대가요. 아유, 2년이면 정말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요. 예, 비보존 헬스케어에 있을 때 네. 한 거거든요. 네, 비보존 헬스케어 보고 들어가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예.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근데 이게 관리 종목으로 넘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요. 예. 여기서
선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더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매수 가격에서 거의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좀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탈출 전략 저희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시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시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일단 예. 우리 지금 비보존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지금 사명이 비보존 제약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예. 지금 투자 반기 종목인데 이 반기 보고서 비적정 뜬 부분들이 결산 보고서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상장 폐지 적격성 실질 심사에 좀 들어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주가가 반토막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막 추가 매수해라, 더 들고 가라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수는 오늘 시간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상폐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일단은 그 리스크를 피하고 그리고 3월 중순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만약에 의견 적정으로 반기 보고서 비적정이 뜬 것에 대한 우리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면 네, 바닥에서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거는 엄청난 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50% 정도의 손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손실이 클 수 있지만 가능한 3월 중순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셔서 리스크를 피하고 그리고 3월 중순에 감사 보고서 제출이 됐는데 의견 적정 확인이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정리하셨던 비중을 네, 다시 재공략하시던가 아니면 복수전을 치르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청산하고 이 종목이 이제 상장 유지가 됐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좀 다시 한번 복수전의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이게 회사가 반기 보고서 비적정이 뜬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반기 보고서 이제 의견 부적정 그리고 의견 거절 또는 범위 제한 한정 사유가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자, 투자 반기 종목으로 지정이 해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보면은 이제 동 종목이 아직까지도 이제 관리 종목에서는 해제가 됐는데 자, 반기 의견 이제 부적정이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자, 이제 결산 보고서상으로 이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는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시를 좀 몇 가지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비보존 검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보존이 아니라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니까 이제 사명이 비보존 제약으로 바뀌었고요. 자, 비보존 제약. 자, 이 종목에 이제 최근 이제 공시를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진 않는 것 같고, 자, 2020년 이제 이때죠. 자, 반기 검토 의견 자본 잠식률 50% 이상 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 반기 이제 보고서에서 의견 이제 잘못 나온 부분들 이제 이 의견 거절이 떴거든요. 자, 의견 적정, 한정, 거절 중에서 한정이면은 그래도 이제 뭐 거절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인데, 자, 거절이 떴다라는 거는 굉장히 마이너스 부분인데, 원래였으면은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인데, 이제 결산 보고서가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반기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거래가 재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거절 사유가 12월 결산 보고서 기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 12월 달 지난달 기준으로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면 3월 달에 이 종목은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보면은 우리 왜 이 의견 거절을 받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반기 보고서를 보고 반기 보고서에서 자, 반기 검토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왜 의견 거절을 받았는가? 자, 신뢰성 있는 반기 재무제표를 미수량했다라는 이슈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계속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계속 발생이 되고 현금 흐름 계속 손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자, 이제 그 사업이 돈을 벌어야 이 사업이 유지되고 법인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비보존 제약은 뭐 제약 주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뜨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가 신뢰가 있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을 여기 보면은 자, 회계법인이 진행을 했겠죠. 자, 현대 회계법인에서 어쨌든 우리 비보존 제약에 대한 반기 의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첫 번째는 지금 신뢰성 있지 않다 반기 보고서가 두 번째는 자, 계속 기업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라고 경고를 줬습니다. 그럼 이 경고를 줬으면은 이에 굳이 이제 그 상폐될 거냐 안 될 거냐 아직은 이제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은 저는 3월 초 전에 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반기 보고서에서 이 종목이 기적적으로 의견 거절해서 적정으로 되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서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절반이라도 건지고 나중에 이 종목이 의견 적정이 뜨면은 그때 3월 중순에서 3월 말에 제공량 관점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상패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환기 종목이나 이 종목이 보면은 지금 계속 2017년도부터 계속 이제 적자를 이제 기록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자를 기록해 나감에 따른 그런 그 상패 리스크에 따른 그런 주가의 급락은 아직까지 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 때 의견 거절 뜨면서 400원까지 빠졌고 지금은 이제 800원 정도까지 저점 대비해서는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이 800원을 뚫어내고 단기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신한리 평단가 1,500원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1,200원 정도 선까지는 분할 매도를 쳐서 비중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청자님 보면은 갑자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추세 반전을 이루어낸 캔들이 12월 15일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2월 15일 목요일에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시가 680원을 깨더라도 일단은 우리 감사 보고서 제출 전에 일단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정말 의견 적정을 받게 되면요. 자, 3월 중순에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감사 보고서 리스크 때문에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만약에 의견 거절이면은 상폐될 수 있다라는 불안 때문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까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바닥에서 만약에 의견 적정이 뜨면 악재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은 더 좋은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고 3월 말부터 한 추석 연휴나 연말까지 네, 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자, 이번에는 만약에 680원을 깨면 비중을 줄이겠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3월 중순에 뚜껑 열어보니까 의견 거절해서 적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주가는 우리 상패 우려로 주가가 바닥을 쳤다. 근데 악재가 바닥에서 해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3월 중순에서 3월 말 의견 적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복수전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밑으로는 680원 이탈하면 비중 조절 매도 그리고 위로는 1,200원까지 조금 더 올라올 때 비중 줄이겠다. 이렇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비보존 이 제약에 대한 종목 상담을 드렸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투자를 하셨고 지금 또 이 상패 리스크도 있는 만큼 굉장히 꼼꼼하게 도와드렸으니까요. 큰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야스입니다. 야스 종목 가져오셨고요.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8,200원에 네. 100%입니다. 8,200원의 비중이 100%시라고요? 네. 어떻게 이 야스 한 종목에 올인을 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때 크리스마스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네. 산타랠리 간다고 해서 이제 샀는데 그러셨군요.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물만 타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매수 가격 8,2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야스 오늘 흐름 보니까 2.5% 올라서 8,2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매수가 부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준 채 마감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수급을 보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는 6거래를 연속해서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앞으로 손절 라인이나 네. 목표가 1차, 2차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 통해서 꼭 이제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비중 100%라서 저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잘 이제 활용해서 이제 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OLED, 반도체, 백신 이런 쪽으로 지금 세제 혜택을 정부가 주기로 이제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 법안이 2월 달 지금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호재가 예정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야스 종목이 대주주가 혹시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아시나요, 시청자님? 모릅니다. 네, 모르시죠. 자, 우리 대주주 기업 분석을 들어가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야스 종목이 파주에 위치해 있는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근데 대주주가 누가 들어와 있느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2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기존 대주주가 지분 46%를 쥐고 있어요. 자, 이거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요. 이 1,000억에서 60%의 지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이제 전체 이제 발행 주식 대비 실질적인 유통 주식수는 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식 400억 큰 돈이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 400억은 굉장히 엉덩이가 가벼운 굉장히 조금의 기대감만 테마만 붙어도 급등주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품절주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과거에 시세가 나온 게 없느냐 하고 보니까 자,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해서 코로나 터졌을 때 주가가 7,400원까지 빠졌는데 자, 7,400원에서 우리 1, 2년 기다리니까 주가가 얼마까지? 자, 12,000원, 18,000원, 2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폭락장이라는 위기가 왔는데 이 폭락장을 잘 시간 보유를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 12,000원까지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야스라는 종목이 한계 기업이거나 적자 기업이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OLED 만들고 디스플레이 제조하는데 2대 주주가 LG 디스플레이다.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제품을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LG 디스플레이는 2년 뒤 애플카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백신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세제 공제가 이제 2월 달에 좀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자, 기존의 대기업들이 우리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장 증설하고 이제 소부장, 이제 장비 이런 것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세금을 8%를 깎아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15%까지 이제 세제 공제를 확대하고 여기서 작년보다 올해 이제 더 많이 투자하는 초과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LG나 뭐 SK하이닉스나 이제 올해 막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서 1조를 투자했을 때 원래는 600억 정도 세금을 할인 받아주는 게 작년까지 버전이었고 올해는 25%까지 최대 세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 때문에 지난주 우리 반도체, OLED 이런 쪽으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직까지 이 호재가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법안들이 올라갔고 다음 달에 통과되면 다시 한번 OLED, 반도체, 백신 이런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고된 그런 섹터들이 한 번 더 올해 안에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과거력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자, 12,000원 구간이 원래였으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근데 이 12,000원 구간이 최근에 폭락장, 6월달 폭락장 오면서 무너졌고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10월달까지 있었고 지금은 12월달 폭락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 시가 얼마냐면은 이 7,400원, 7,300원을 깨지 않고 지금 눌림 구간에서 지금 8,000원 정도까지밖에 시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위로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는 저는 이제 9,500원에서 10,000원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비중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10,000원 정도가 오시면은 시청자님 어떻게 하는 게 시청자님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반틈 정도 털어야 될까요? 네, 반 이상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머지 비중은 저는 2차 목표가. 자, 10,000원을 여기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고 그리고 이 대량 거래가 이제 고가에서 만약에 터졌다면은 만약에 3만 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면은 고가에서 털고 나간 건데 차익 실현이 떨어진 건데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에도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고 이제 바로 간 게 아니라 한번
거래량 터지고 이 눌린 구간을 깨지 않고 한두 달 있다가 상한가급의 장대 양봉이 우리 11월 21일에 터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눌린 구간에서 또 한두 달 정도 기다렸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그 반도체, 우리 디스플레이, 백신, 국가 첨단 산업에 대한 세제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2월 달에 결정이 된다라는 호재가 있으면은 우리 이쪽으로 테마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자, 수급이 들어왔고 이 수급 들어온 캔들 이탈하지 않고 이번 폭락장 저점 잘 만들었고, 그러면 다음에는 자, 이 10,000원까지는 일단은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0,000원을 그동안 우리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를 또다시 수반하면서 뚫어낸다면 그 다음 상방은 12,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10,000원을 뚫어내지 못한다. 여기서도 10,000원 돌파 못하니까 7,3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25%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이번에도 10,000원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7,000원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반 이상 팔고 지켜보다가 10,000원을 강하게 뚫어낸다. 그러면은 12,000원까지 보시고, 10,000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남은 절반은 지켜보다가 뭐 9,500원 이탈할 때, 9,000원 이탈할 때, 혹은 평단가 이탈할 때 이제 비중 축소하시고, 다음 비중은 자, 우리 수급 들어왔고 저점 다졌고, 그러면 7,000원 초반에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에서의 이제 등락,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하면서 7,000원 초중반 가격에서 재공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굳이 뭐 손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밑으로 7,000원 지지 여부만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난주 엄청난 공포장에서 만든 저점이 7,300원이기 때문에 7,000원, 7,300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한두 달 이제 목표가 10,000원, 12,000원 제시해 드리는데, 자, 아까도 이제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가격적으로 10,000원, 12,000원 이게 아니라 10,000원을 거래량 수반하면서 뚫어내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해서 목표가를 다르게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 야스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10,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봐드렸으니까요. 지금 비중 100%로 크신 만큼 절반 덜어내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위메이드 플레이 종목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12,5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오늘 3.6% 가까이 오르면서 13,000원에 안착했습니다. 이 지금 수익권에 계신 상황인데요. 얼마에 팔아야 할지 궁금해서 또 문자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에 대해서 오늘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시간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3월 초까지 한두 달 정도 반등을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목표가는 뭐 일단은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기 좀 싫긴 하지만 네. 일단은 15,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 정도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먼저 이 종목이 10년 동안 흑자를 낸 우리 애니팡을 만든 이제 게임 회사입니다. 모바일 게임 회사고요. 자, 위메이드라는 상장사로부터 만들어진 법인 위믹스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그 위믹스 법인에서 또 만들어진 법인이 이제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라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회사로부터 위메이드 플레이가 약 1,6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 1,600억 정도 투자 받을 때 주식으로 건네준 유상증자, 그리고 최대주주 바뀔 때 떠갔던 물량들 평단가를 계산해 보면은 대략 1,600억 대주주에 대한 평단이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보면 목표가는 대주주 평단이 3만 원이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든 뭐 게임, 메타버스, P2E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붙었을 때는 어쨌든 대주주 평단 부근까지는 중장기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지난 6월달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가가 약 18,000원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10월달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가가 14,500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우리 18,000원에서 단기간에 한 3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6월달, 7월달, 8월달 한두 달 정도 나왔었고, 자, 10월달 폭락장에서는 우리 한 15,000원 정도 선에서 22,000원까지 또 한 30-40%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 12월달, 1월달 폭락장이 왔고, 그리고 이종 바닥을 다졌고, 이 단기 박스권 상단이 저는 15,000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1차 목표가는 15,000원이다. 근데 이 15,000원을 뚫어내면은 여기서부터는 위로 상방이 크게 열리는데,
자, 여기는 저는 이제 얼마까지 열리는지는 네, 추후에 우리 노랑톡에 들어오셔서 추가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플레이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종목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수정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뉴트리요. 네, 뉴트리 매수 가격과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먼저 번에 16,000원에 네, 그때 비중 한 20% 담은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1,100원에 나머지 네. 30% 물타기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요거 향후 전망 네. 좀 한번 궁금해가지고 오늘 제가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네, 알겠습니다. 뉴트리.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평균 단가를 한 1,200원 정도로 봐드리면 될까요? 예, 그렇죠. 네, 1,200원의 비중 한 50%로 50%.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트리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1,2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가와 거의 유사한 지금 매수 가격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민경재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시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매수가가 이제 1,200원에 비중 30% 그리고 16,000원에 비중 20%면은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는 평단이 한 12,500원 정도가 되셔서 일단은 지금 한 20% 이상 20% 정도가 지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뉴트리 종목을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혹시 매수를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건강기능식품 네네. 그게 좀 괜찮다고 네. 먼저 한번 제가 서울경제 그때 이정수 파트너님한테 한번 네. 한번 제가 종목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올랑요. 네. 근데 이제 16,000원에 그때 이제 비중은 얼마 안 됐어요. 20%라. 네네. 근데 이제 한 10,000원 초반대 한번 네. 물타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한번 했는데 네. 그래서 한번 평단가를 좀 낮춰보려고. 네. 평단가는 잘 낮춰주신 것 같고요. 예. 혹시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언제까지 혹시 보유하고 계실 수 있는지 한번 더 여쭤봐도 저는 되겠습니까? 뭐 상관없어요. 아, 기간은 상관없으세요? 2년이든 네. 뭐 회사는 괜찮으니까 네. 재무구조도 괜찮고. 네. 네, 그래서 그냥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뭐 보유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한 2년이고 3년이고 네.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시청자님 저는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우리 네. 뉴트리 종목은 1, 2년 정도 길게 바라보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네.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뉴트리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을 때 당시에 가격을 보니까 2018년도에 신규 상장이 됐어요. 당시에 공모가가 얼마였냐면은 자, 14,500원이었습니다. 자, 공모가를 제가 차트상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00원. 자,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되고 나서 14,500원보다 자, 빠졌을 때가 몇 번 없었어요. 그리고 이 빠졌을 때는 과거에는 샀으면 만약에 가정에서 샀다면 14,500원짜리가 얼마까지? 자, 28,000원까지 10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또다시 얼마까지? 32,000원까지 또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또다시 14,000원, 만원 초반대 공략했던 물량들은 우리가 2021년도 재작년 제약바이오 테마가 또 시세가 나오면서 자, 약 4만 원 정도까지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이중바닥,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삼중바닥에서의 큰 시세가 분출되고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10월달 폭락장이 우리 증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원래였다면은 이 종목이 10,000원 초반 그리고 공모가인 14,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들을 많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공모가라는 강한 지지선을 이탈했고 그리고 10,000원이라는 강한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이제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폭락장에서 우리 7,800원까지 낙폭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우리 12월 달부터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수급이 들어왔고 그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눌림을 안 깨는 선에서 지금 눌림목 구간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가 매수는
굉장히 수급 바닥에서 우리 고가가 4만 원이고요. 자, 4만 원에서 마이너스 거의 80%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자, 고가 대비 마이너스 80% 무너졌다. 저점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회사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저희 이제 어머님도 이제 뉴트리의 그런 그 석류 제품들, 이제 그런 콜라겐 이런 제품들을 이제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자 2018년도 우리 신규 상장됐을 때는 매출액이 900억이었습니다. 근데 19년도 1,200억, 네, 2020년도 1,900억, 그리고 작년에는 2,400억. 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시청자님? 긍정적이겠죠? 긍정적으로 봐야죠. 네. 긍정적으로 봐야죠. 네. 근데 주가는 일단은 매출액이 2018년도 수준까지 낙폭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예. 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는 성장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데 주가는 우리 신규 상장 직후에 공모가 14,500원 그리고 저점 10,000원대를 깨고 더 큰 낙폭을 가져갔는데 실적은 우리 작년 기준으로만 2018년도 대비 3배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런 영업이익이 계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업 가치는 점점점 증가하고 주가도 결국에는 지금 폭락장에 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지만 추후에는 이 14,500원을 이제 뚫어내는 지점부터는 이제 큰 시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금리 동결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은 한 1, 2년 정도 뒤에 또다시 우리 제약바이오 상승턴이 도래하면서 정말 큰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트리 종목은 뭐 비중 50%, 굉장히 또 이제 인생 베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1, 2년 들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불투명하지만 시청자님께서 이제 제약바이오 턴이 올 때까지 1, 2년 정도 길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비중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마시고요. 이제 목표가 우리 14,500원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자 11,500원 구간을 뚫어내면은 위로 상방이 11,500원 정도까지 열리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비중을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비중은 자 다시 이 종목이 이제 7,000원, 8,000원, 10,000원 정도까지 다시 빠지면요. 거기서 다시 만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제가 이 종목을 1, 2년 길게 바라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주가가 만약에 14,500원 왔다 그러면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7,000원, 10,000원까지 빠지면은 다시 잡아서 여기서부터 다시 1, 2년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들 잘 이해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간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각자 사정에 따라서 종목 대응법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더 많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